지금 이제 프로젝트에 맞는 이제 스키마를 조금 더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맞는 스키마는 저희가 이 스키마에 해당되는 것을 요구사항 정의서에서 테이블 정의서를 꺼내 가지고 와서 테이블의 데이터를 이제 꺼내서 사용하는 거죠. 데이터를 써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정의된 게 아니라 그 데이터에 대한 정의만 이렇게 해서 테이블 정의서라고 이제 저희가 한 개 보여드려서 작성을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에 해당되는 명사를 전부 다 꺼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그 테이블이 여기 한 개, 여기 1번 회원이고요. 1-1에서 등급이 있고요. 이 등급까지는 회원하고 등급은 한 세트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지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게시판, 요까지는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사용하고, 3번 이미지 게시판이 있고, 4번 질문 답변인데 요거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만드셔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게시판을 만들었고요. 그 맨 끝에 가보시면 게시판 밑으로 이제 게시판 댓글이 있어요. 댓글을 쓰기 위한 이제 이런 테이블도 댓글을 따로 저장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시는데, 그 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걸 컬럼으로 만들면 한 개밖에 못 달죠. 그래서 여러 개를 달아야 되니까 테이블로 꺼내고 이제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로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 만드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 빼고 이제 나머지 안 만든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만든 거 중에서는 이쪽에 여기 그 질문 답변 이거 안 만들었습니다. 질문 답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옆으로 해 놓으시고요. 질문 답변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컬럼들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서 크리에이트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것은 이제 코딩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시고요. SQL 디벨로퍼에서, 이클립스가 아니죠. SQL 디벨로퍼에서 얘네들을 보시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컬럼 아이디만 일단 보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아이디는 질문 답변이니까 Q&A입니다. 테이블 아이디는 여기 보시면 Q&A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Q&A 질문 답변 question and answer Q&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접속을 합니다. 자바 제레제로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접속 누르면 워크시트를 한 개 열어줍니다. 작업할 수 있는 워크시트를 한 개 열어주는데, 만약에 워크시트가 안 열렸다 그럼 여기 소스 바로 밑에 눈사람 SQL 얘를 클릭해서 한 개 만들면 되죠. 접속을 한 개 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질문 답변에 대한 스키마입니다. 저희가 질문 답변 스키마를 작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맨 처음에는 드랍 먼저 시켜라. 드랍. 넘버가 있는데 이 넘버가 시퀀서를 가지고 사용하겠죠. 이쪽에 시퀀서 가지고 Q&A 시퀀서 가지고 사용하는 게 한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과 시퀀서를 드랍시키고 만드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드랍 여기부터 지정을 해서 이제 드랍 테이블 이름은 Q&A다. Q&A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랍 저장한 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SQL에 지금 공구 뭐 스키마인데 무슨 스키마냐면 질문 답변 스키마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에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저장. 자, 드랍 Q&A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퀀서 드랍 시켜야 되겠죠. 그래, 드랍 쓰시고요. 드랍인데 시퀀서입니다. 시퀀서 작성하시고 시퀀서 이름은 Q&A 언더바 SEQ 시퀀서입니다. 세미콜론 찍어서 두 개를 실행시키시면 되고요. 자바 코딩할 때는 세미콜론 찍지 않습니다. 자바 코딩은 한 실행당 한 개의 문장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미콜론 안 찍고 한 개만 데이터를 넘겨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세미콜론이 없어요. SQL 디벨로퍼는 세미콜론이 있어요. 얘네들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하나, 그래서 여기까지 한 개를 실행하고 그 다음 거 실행하고 이렇게 실행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문자열로 꺼내는 거죠. 이렇게 세미콜론 찍은 데까지 꺼내서 실행하고 또 꺼내서 실행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 줄을 한꺼번에 실행하는 건 아니고 한 줄씩 실행을 하게 됩니다. 한 줄씩.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행토골 번호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을 실행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줄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랍이 됐으니까 테이블 크리에이트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객체 생성을 하는 거죠. 이런 객체 생성 지웠고요. 객체 생성을 합니다. 생성하니까 create 테이블이죠. create 테이블 이렇게 써가지고 쓰시고요. 테이블인데 테이블 이름이 Q&A이다. 뒤에 드랍 시킨 거 동일하게 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콤마 찍어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이디는 넘버 콤마 타이틀 콤마 타이틀 콤마 컨텐트 콤마를 안 찍어서 콤마 컨텐트 콤마 아이디 콤마 라이트 데이터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콤마 히트 콤마 레퍼런스 넘버. 저는 테이블 정의서가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치시면 돼요. 오드 넘버 콤마 레벨 넘버 그 다음에 마지막 페어런트 넘버 콤마를 찍어내네요. 레벨 넘버 콤마 페어런트 넘버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콤마를 찍지 않습니다. 자, 됐으면 그 뒤에다가 뭘 하시냐면 이제 타입과 크기 요거 길이를 보고 여기다 쭉 써주시면 되는 거죠. 넘버 뒤에 넘버라고 쓴다. 넘버입니다. 라고 쓰시고 타이틀은 바케라타2로 작성을 하시고 300자니까 뭐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쓰시고 300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300자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컨텐트도 바케라타2고 길이가 좀 다르니까 바케라타2인 것은 복사부터 이렇게 좀 해두겠습니다. 컨텐트는 2000자리 4000자리까지 가능한데 그 반을 썼죠. 그 다음에 아이디는 20자리 요거는 이제 그 레퍼런스에서 멤버의 아이디랑 그 매칭이 돼야 되니까 멤버의 아이디랑 동일하게 타입을 잡아줍니다. 자, 그다음에 라이트 데이트는 데이트 타입에 해당이 되고요. 히트는 넘버 타입이죠. 넘버 타입에 해당이 됩니다. 넘버 그래서 넘버 타입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레퍼런스 넘버, 오더 넘버 전부 다 넘버는 다 넘버 타입이네요. 그래서 넘버 타입 복사 붙여넣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런트 넘버까지 넘버 타입입니다. 페어런트 넘버까지 넘버 타입. 되시겠죠? 길이까지 끝났고요. 근데 길이 끝났으면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씁니다. 난널 이제 보셔야 되겠죠. 난널이 제목이 난널이에요. 제목 타이틀이죠. 타이틀이 난널이다. 그 뒤에다가 난널이라고 쓴다. 난널 써가지고 난널을 쓰시고요. 그 세 개가 난널인데 타이틀, 그 다음에 타이틀 난널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텐트 난널, 아이디 난널 보셨습니다. 아이디 난널 이렇게 써주세요. 됐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으신 거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실습을 한번 하셨으니까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프라이머리 키 있네요. 글번호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이 됩니다. 글번호는 프라이머리 키, PK니까 넘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사용합니다. 프라이머리 키라고 써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린 키가 있네요. 포린 키 아이디가 포린 키인데 멤버의 아이디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이디 부분을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데이터는 따로 가져옵니다. 아이디 부분은 멤버 테이블에 가로 열고 아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참조한다. 레퍼런시스 써가지고 참조합니다 라고 쓰시는 거죠. 되시겠죠?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 넘버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네.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시스. 그래서 레퍼런스 넘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이제 레퍼런시스 참조되어 있고요. 레퍼런시스. 지금 Q&A 지금 만들고 있는 게 Q&A예요. Q&A의 넘버와 연결이 되어 있다. 되시겠죠? Q&A 넘버가 없으면 얘를 집어넣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널은 됩니다. 난널이 포함이 안 돼 있죠. 널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레퍼런스 넘버에서 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드 넘버는 그냥 순서 번호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넘버도 없고요. 그 다음에 페어런트 넘버가 부모 키가 삭제되면 자동으로 삭제되게 설정해라. 이렇게 썼으니까 그 여기다가 이제 레퍼런시스 참조하고 있는데 그 Q&A의 넘버를 참고하고 있어요. 얘가 있어야 그 부모 글이라는 게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널 가능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널이 되거나 자기 글번호가 되거나 아시겠죠? 글번호 되거나 이렇게 쓰시고요. 삭제가 되면 on delete 캐스케이드 델리트 그냥 지워라 같이 지워라 캐스케이드라고 쓰시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지우게 된다. 위에 게 사라지면 아래 것도 사라지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
그 이런 얘기는 뭔 얘기냐면 글이 한 개 생겼어요. 글이 한 개 생겼는데 요 밑에 그 댓글이 한 개 달렸어요. 아시겠죠? 그럼 얘를 지울 때 얘도 같이 지워줘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밑에 또 댓글에 댓글이 또 달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를 지우면 얘도 지우고 얘도 지워줘라. 아시겠죠? 요 밑으로 또 달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댓글에 댓글이 달린 거죠. 아시겠죠? 달리면 얘 지우면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워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얘 페어런트 넘버는 얘고요. 얘 페어런트 넘버는 얘죠. 위에 거예요. 얘를 지우려고 했더니 그 요거 밑에 있는 거 지우고 와라 이렇게 되겠죠. 요거 지우게 되고 요거 지우려고 했더니 얘가 부모 키가 되고 얘가 자식 키가 되죠. 얘도 지워지는 거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운다. 이렇게 그 한 개 원래 글이 있으면 이제 밑으로 자동적으로 지워지게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다. 이게 온 델리트 캐스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부모키가 삭제 시 자동 삭제 설정을 해놔야 한다. 이렇게 쓴 것은 온 델리트 캐스케이드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말로 쓰는 것도 쓸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온 델리트 캐스케이드라고 여기 캐스케이드라고 써놓을 수도 있어요. 캐스케이드 되시겠죠? 그래서 항목은 온 델리트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삭제 시 부모키를 삭제하면 이제 자식키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결정하시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온델리트 캐스케이드를 통해서 삭제해라 같이 삭제해라 라고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삭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다 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의 기본 값이 있으면 이제 기본가 쓰는데 여기 히트가 있어요. 질문답변에 히트가 있어요. 질문답변에 히트가 있는데 히트가 있으면 치수형. 이거 히트 질문답변인데 히트가 별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자주 하는 질문 또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조회수가 많은 것은 자주 하는 질문에 해당이 되죠. 이해되시겠죠? 그걸 검색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를 많이 보고 있구나 이런 것이 궁금해 하는구나 아시겠죠? 자주 하는 질문을 사용할 때 이걸 이제 히트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트를 써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가 0이에요. 그 다음에 얘 시스데이트라고 적어놓은 게 얘도 이제 디폴트죠. 그러니까 라이트 데이트가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컨스트레인트가 다 끝나면 디폴트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는 시스데이트에 해당하는 게 디폴트고요. 그 다음에 히트는 0이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쓰시고요. 0 히트는 0이고요. 여기다 써놨죠? 0이고 시스데이트고요. 되었나요? 네. 얘는 이제 포린키에 대한 거고요. 네. 얘도 포린키. 얘는 시퀀서를 사용해서 받아온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객체 생성이 잘 끝난 것 같아요. 끝나가지고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객체 생성이 다 되면 그 다음부터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아시겠죠?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냥 F5를 누르시면 F5를 누르면 그 메뉴 건 드랍할 때는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오류가 발생이 되고 이제 Q&A 테이블은 생성이 됐어요. 잘 됐고요. 또 한 번 누르면 이제 드랍할 때 그 시퀀서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시퀀서 만들면서 오류가 납니다. 시퀀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서 create 사용하시고요. create 시퀀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 서치가 아니라 시퀀서입니다. 시퀀서 이름은 Q&A 언더바 SEQ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다시 F4 누르시면 이제 삭제가 됐다가 제거가 됐다가 생성이 되도록 만드시면 되고요. 오류난 것은 이제 다시 지우개를 지우고 F4 키를 다시 눌러요. 다시 누르시면 이제 삭제가 2개가 됐다가 이제 생성이 제대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생성이 될 때까지 F4 키를 눌러서 고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고쳐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질문을 그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질문과 답변이 있어요.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는데 질문은 이제 그 글번호가 맨 처음에 생기니까 시퀀서에서 받아오면서 다른 정보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해보시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테이블에서 Q&A 해당되는 이 컬럼들을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들을 보시면 그 컬럼에서 낱널인 거 지금 현재 널이 되는지 뭐 yes, no 되는데 이거 낱널인 거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고요. 아시겠죠? 집어넣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nullable. 그래서 yes, 얘는 널이 가능합니다. no, no, no라고 되어 있는 거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no, no, no라고 집어넣고 얘는 기본값이 있으니까 안 집어넣으셔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널 가능하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저희가 질문하기에 대한 샘플 데이터를 이제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질문하기는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돼요. insert into 사용하시고요. insert into 테이블은 Q&A 테이블 가로 열고 넘버는 시퀀스에서부터 Q&A 언더바 seq.next value 콤마 쓰시고요. next value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자바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제목이 자바란 이렇게 쓴 거예요. 자르라는 게 아니라 자바란 써가지고 사용하고 이 질문입니다. 질문을 사용하시고요. 콤마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란 이제 궁금해요. 자바가 똑같이 자바란으로 쓰겠습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내용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자 아이디를 쓰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 아이디입니다. 아이디인데 작성자 아이디인데 이 아이디는 뭐랑 연관이 돼 있다? 멤버의 아이디와 연관이 돼 있다. 멤버에 있는 아이디 외에 다른 거 쓰면 인서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멤버에 있는 것을 굳이 쓰셔야 돼요. 뭐 테스트 이렇게 테스트는 있으니까 테스트 쓰겠습니다. 써서 이제 가로 닫고 하면 실제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록 만들 수 있다. 넥스트 밸류 써가지고 쓰시고요. 밸류스 인서트 인투인데 데이터를 써버렸네요. 죄송해요. 막 그 짬뽕이 돼버렸어요. 시퀀서 요거는 얘 넘버고요. 넘버 밸류스에 써야 될 거를 그냥 마음이 급해서 써버린 것 같아요. 가로 닫고 이제 넘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타이틀이죠. 타이틀 집어넣고 컨텐트 집어넣고 그다음에 라이터 아이디를 집어넣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밸류스가 앞에 붙어야 되죠. 밸류스 붙인다. 저희가 밸류스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밸류스 안에다가 이런 걸 집어넣읍시다 하고 쓰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마음이 엄청 급해서 그죠? 예. 그 다음 컨트롤 엔터 눌러보는 거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한행이 삽입되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삽입되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셀렉트 문장에 의해서 셀렉트 해가지고 별표 from Q&A 쓰신 다음에 Q&A 작성해서 이제 Q&A라는 것을 한번 보자 라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시고 됐나요?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이유는 롤백 시키면 되니까 인서트 엣지바 롤백 시키면 되니까 일단 롤백을 한 개 시키겠습니다. 롤백을 시키고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냥 보시면 이게 레퍼런스 넘버가 널이라는 얘기는 원본글이라는 얘기예요. 원본글 레퍼런스 넘버 참조하고 있는 글 번호가 없어요. 아시겠죠? 참조하고 글 번호가 맨 처음에 써진 글이 레퍼런스 넘버입니다. 맨 처음에 질문으로 써진 글 레퍼런스 넘버고 오드 넘버가 순서 번호입니다. 순서 번호. 이거 맨 처음 써진 거는 순서 번호는 1입니다. 1 아시겠죠? 1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질문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레퍼런스 넘버는 현재 나를 참조하고 있는 놈은 없기 때문에 얘가 맨 처음 하니까 얘는 없습니다. 널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널을 써도 되고요. 여기다 1이라고 써도 돼요. 1이라고 쓰면은 Q&A 넥스트 밸류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냥 널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드 넘버는 집어넣어야 돼요. 오드 넘버는 맨 처음에 쓴 거니까 1번이에요. 1번. 얘가 처음에 쓴 거 1번. 아시겠죠? 얘가 1번이라서 맨 위에 올라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맨 위에. 순서대로 봤을 때 이걸 맨 위에 올려야 된다. 되셨죠? 그 다음에 레벨 넘버가 있어요. 레벨 넘버는 들여쓰기를 의미합니다. 화면에 보여줄 때 들여쓰기. 들여쓰기는 맨 처음에 쓴 거는 들여쓰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0번 들여쓰기 한다. 0부터 하시고요. 이거의 답변글은 한 번 들여쓴다. 플러스 1에서 1. 아시겠죠? 되셨나요? 답변은 1에서 다시 잘 보고했으니까 플러스 1에서 2.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만듭니다. 페어런스 넘버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널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쓰셔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롤백을 일단 시켰고요. 롤백 시켜서 사용했고요. 그 인서트 하실 때 그 번호를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여기 집어넣을 거. 그 레퍼런스 넘버는 그냥 널로 해야 되니까 레퍼런스 넘버는 안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히트는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0이 디폴트니까. 오드 넘버는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이디 말고 오드 넘버, 오드가 오더의 순서 번호입니다.
그래서 오더는 1번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는 걸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오더 넘버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넘버 집어넣어야 됩니다. 레벨 넘버 들여쓰기인데 들여쓰기 0 여기까지는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더 넘버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레벨 넘버는 0입니다. 들여쓰기죠. 들여쓰기는 0 부분으로 해서 질문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누르시고요. 됐으면 이제 커밋 시키는 거죠. 커밋 쓴 다음에 커밋을 시켜주세요. 커밋 좀 시켜주세요. 커밋 아니라 이거 커밋 한번 시켜주시고요. 세미콜론으로 이제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Q&A를 한번 해보시면 원래 리스트가 이렇게 뿌리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전체를 전부 다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2번 글에 해당이 되고 아까 전에 이 로크 방금 전에 했던 거를 그 시퀀스를 쓰라고 한번 했기 때문에 2번 글에 해당이 되고요. 롤백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롤백은 하지 않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됐죠? 조금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히트 되어 있고 레퍼런스 넘버는 없고요. 오더는 순서 번호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레벨 넘버는 0이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넘버는 자기 글번호 쓰셔야 돼요. 자기 글번호. 그래야 이 질문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얘도 가져오게 되겠죠. 이게 이 질문 한 개의 질문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얘들 가져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요거 레퍼런스 넘버가 요게 아닙니다. 요게 아니라서 요거를 어떻게 쓰시냐? 레벨 넘버 오더 넘버 말고 앞에 레퍼런스 넘버 REF 넘버도 쓰시면 돼요. REF 넘버 쓰시면 되고요. 자기 글번호를 똑같이 하려면 요거랑 동일한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타이틀, 컨텐츠, 아이디, 그다음 레벨 넘버죠.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얘가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글번호에 똑같은 글번호가 됩니다. 요 글번호와 요 글번호는 같은 글번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쿼리에서 이게 이제 넥스트 밸류 키워드를 썼을 때 한 번 이 글을 이렇게 만났을 때 이걸 실행하면서 똑같은 게 나오면 똑같은 글번호를 그냥 사용한다고요. 아시겠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다시 F4를 누르시는 거죠. 자꾸 증가가 되니까 F4를 누르면 1번이고요. 자바란 그리고 컨텐츠가 자바란 돼 있고 자바란 돼 있고 테스트라는 사람이 썼고 라이트 데이트는 오늘 날짜 히트 0 레퍼런스 넘버가 1이죠. 1에서 자기 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글번호에 해당되는 거랑 연관이 있는 글번호가 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글번호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오더 바이 1이고요. 레벨 넘버 0이고요. 페어런트 넘버는 현재 없어요. 그 보고 쓴 글이었기 때문에.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1번에 해당되는 글을 한 개 쓰면은 여기 질문하기가 돼요. 질문하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쿼리가. 그런데 답변하기가 있어요. 질문하기는 그 아무것도 안 보고 질문을 그냥 하는 거죠. 답변하기는 뭐 어떤 글을 보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었나요? 글을 보고 질문하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답변하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써보시면 이렇게 여기 커밋 쓰는데 질문하기가 아니라 답변하기를 이제 씁니다. 자, 답변하기를 쓰려면 그 어떤 거를 보고 하셔야 돼요. 질문을 보고 답변을 한다. 질문을 보고 답변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 보고 있는 글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현재 먼저 작성이 된 게 있고 그 글을 보고 이제 그 작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글을 뭐라고 하냐면 보고 있는 글을 이제 부모글이라고 합니다. 부모글은 이제 페어런트 넘버, 페어렌트 넘버를 부모글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페어렌트 넘버. 부모글로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대한 답변을 다는 거죠. 답변을 달아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쓰는 것을 이제 답변글이라고 얘기하고 보고 있는 글을 부모글이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페어런트 넘버에는 보고 있는 글을 답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인서트가 됐잖아요. 요 1번 글을 보고 있어요. 자바란. 나 자바란 뭔지 알아?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야. 답변글을 달려면 답변 누르면 여기에 있는 게 페어런트 넘버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페어런트 넘버 쪽으로.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부모글에 해당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번 글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글이 2번 글이다. 1번 글이다. 보고 있는 글에서 1번 글이면 이제 답변을 쓸 때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쓸 때는 부모글은 1번 글이 답변이 되는 거죠. 1입니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글이 1번을 보고 있어요. 자바라도 돼 있어요. 그럼 페어런트 넘버는 1번 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글은 뭘까요? 관련글. 어떤 거에 관련돼서 이제 글을 달았까요? 예를 들어 맨 처음에 질문을 단 게 관련된 최초 글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1번 글을 보고 답변을 달았어요. 그 답변에 답변을 또 달았어요. 관련글은 1번입니다. 1번. 1번 글에 대한 최초 질문한 것이 관련글 번호예요. 아시겠죠? 최초. 되셨나요? 최초니까 여기 관련글 번호를 그대로 보고 있는 글의 관련글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대로 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관련글은 이게 어떤 관련글이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최초 질문의 글 번호. 질문의 글 번호가 이제 관련글을 해서 이 관련글로 오더바이를 시키는 거예요. 오더바이 시키면 질문한 역순으로 얘가 소팅이 되겠죠. 디센딩으로 역순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셔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글 번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이 관련글 번호는 얘가 갖고 있는 게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고 있어요.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답변을 또 달아도 얘는 1번에 해당이 됩니다. 1번. 1번에 해당되는 데이터에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관련해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답변을 보고 또 답변을 달면 그래도 얘는 1번에 대한 그 관련글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최초 질문에 대한 글 번호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최초. 1번에 대한 그 답변에 답변을 또 달면 그 만약에 이게 1번에 대한 그 답변을 달았는데 그게 답변 단계 13번이 됐다. 그럼 13번은 페어런스 넘버가 되고 부모글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면 관련 글 번호는 1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최초한 질문입니다. 최초한 질문. 질문에 대한 것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질문을 처음 했다. 그게 이제 그러면 최초의 질문한 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최초 질문했다는 게 맨 처음에 딱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을 한 번 했어요. 자바란 무엇입니까? 자바에 대한 답변을 계속 달면 그게 관련거리 전부 다 1번이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자바는 그건데 오라클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오라클이라고 맨 처음에 질문을 한 개 툭 달았어요. 그게 오라클로 질문 다른 게 걔가 최초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얘는 최초 질문이라는 게 한 개라는 게 아니에요. 한 개라는 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 질문이 한 개 생겼어요. 자바란 무엇입니까? 자바를 달았어요. 이게 최초고요. 그 막 답변을 막 달다가 어떤 사람이 오라클에 대한 질문도 생겼어요. 그럼 오라클이 무엇입니까? 라고 처음 질문을 하게 되겠죠. 오라클에 대해서. 이해되시겠죠? 그게 오라클의 최초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런 걸 이제 의미를 하고요. 최초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질문한 내용에 이제 답변을 막 달고 질문을 꼬리를 물고 계속 달리겠지만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질문한 내용을 이제 하시는 게 관련 글 번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번호는 표시할 때 순서번호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표시할 때 데이터를 표시할 때 질문을 위해 질문에 대한 위치상 위에다 올려놓고요. 그에 대한 답변은 아래. 그에 대한 답변은 아래. 같은 답변이 여러 개일 때, 답변이 여러 개면 가장 최근에 작성된 질문을 답변을 위해 답변에 해당되는 것을 답변을 위에 오도록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야. 순서 번호입니다. 아시겠죠? 위에 위치하게 만드는 번호입니다. 위치하게 만드는 번호가 지금 순서 번호에 해당이 됩니다. 되시겠죠? 순서 번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인서트 데이터를 이렇게 썼지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알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번호 아니고 이제 들여쓰기 여기 보면 레벨 넘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들여쓰기 번호입니다. 들여쓰기는 화면에 표시할 때 얼마큼 들여서서 사용할 것인가를 표시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관련글 번호는 REF 넘버, 지금 관련글 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레퍼런스 넘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순서 번호는 오드 넘버이죠. 오드 넘버에 해당이 되고요. 순서 번호, 들여쓰기 번호는 이제 레벨 넘버에 해당이 됩니다. 레벨 넘버. 이거는 이제 화면에 표시할 때 화면에 이제 얼마나 들여쓰기 할지를 정하는 번호입니다.
번호가 들여쓰기 번호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맨 처음에 질문하면 들여쓰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들여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 아시겠죠? 그 답변한 게 달았어요. 그럼 들여쓰기 몇 번 해요? 한 번. 아시겠죠? 한 번 해서 위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경험에 의해서 표시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UX라고 얘기하죠. 사용자한테 보여주는데 경험에 의해서 그 들여쓰기를 안 한 것은 질문이고 들여쓰기를 한 것은 답변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이제 요거에 따라서 답변하기를 이제 다는 거죠. 자, 1번에 대한 답변을 했다. 저희가 쓰는 게 1번. 1번에 대한 답변. 최초 처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인서트 하겠죠? 인서트 인투 해가지고 쭉 쓰시고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요.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붙여넣기. 답변을 합니다. 그럼 넘버는 시퀀서 가지고 합니다. 타이틀, 컨텐츠, 아이디는 요게 아이디를 이제 테스트라고 썼는데 어드민이 답변한 걸로 써야 되겠죠? 어드민. 같은 사람이 답변하면 좀 그러니까 어드민 쓰겠습니다. 그 테스트하고 어드민은 같이 있죠. 어드민이라고 쓰시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넘버는 몇 번이 돼요? 최초 질문한 거니까 얘가 글이 1번이 되는 거죠. 1번. 아시겠죠? 그래서 레퍼런스 넘버는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레퍼런스 넘버는 넥스트 밸류가 아니라 이거는 1번이 됩니다. 1번. 1번에 대한 답변이 되고요. 오드 넘버는 몇 번일까요? 요 글 바로 밑에 되겠죠? 밑에 바로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바로 앞에 나와야 되니까 오드 넘버는 2번이 됩니다. 이거 오드 넘버가 원래 1번이었는데 1번 플러스 1 해가지고 얘가 2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레퍼런스 넘버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오드 넘버는 2번이고요. 들여쓰기는 몇 번 하면 돼요? 한 번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되셨죠? 한 번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어런스 넘버를 쓰셔야 돼요. 페어런스 넘버 콤마 쓰시고요. 페어렌트 넘버 페어런트 넘버를 쓰셔야 되는데 페어런트 넘버는 몇 번일까요? 페어런트 넘버는 몇 번 거를 보고 지금 답변을 달고 있어요? 1번 거를 보고 답변 거를 달고 있어요. 아시죠? 1번 거. 이렇게 숫자가 이런 게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런 의미가 요 위에 있는 거랑 이제 일맥상통한 거예요. 아시죠? 여기서 쓰는 거다. 되시고 커밋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F4키를 눌러서 커밋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간 거죠. 두 개. 되시겠습니까? 두 개가 하게 되고요. 그 우정 쿼리 한 개, 셀렉트를 한번 가져오는 걸 한번 써보시면, 요건 전체를 보자 이건데, 실제적으로 리스트를 뿌릴 때는 리스트 뿌릴 때는 이렇게 뿌리시면 안 되고요. 셀렉트 쓰겠죠? 셀렉트 쓰시고요. 셀렉트, 넘버, 콤마, 타이틀, 콤마, 라이터, 라이터가 아니라 아이디가 되겠죠? 아이디, 콤마,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데이트, 이런 거들. 나머지 이제 좀 할 거 쓰는데 라이트 데이트, 히트 이런 거 쓰겠죠.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히트 이런 거 써라고 시킬 것 같고요. 이 리스트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이런 레퍼런스 넘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정렬해서 가져야 될 게 필요하니까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요. 지금 숫자를 한번 뿌려보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시고요. 그 다음에 레벨 넘버 하시고, 그다음 페어런트 넘버까지 뿌리자 쓰시고요. 어디서부터? from 보드에서부터 Q&A에서부터 from Q&A에서부터 웨어 문장 쓰시는 거죠. 웨어. 회의 처리하면 웨어인 건 필요한데 지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오더 바이 쓰셔야죠. 오더 바이. 첫 번째는 그 넘버가 아니라 레퍼런스 넘버 가지고 그 관련글 번호 가지고 정렬을 시킵니다. 첫 번째 범위는 넘버 가지고 디센딩으로 이제 정렬을 시켜서 하시면 레퍼런스 넘버끼리 모이는 거죠. 레퍼런스 넘버끼리 모여요. 아시겠죠? 네. 정렬을 시키면 1번이면 1번끼리 이렇게 쫙 모이겠죠. 1번 관련글끼리. 아시겠죠? 2번, 4번이면 4번 그 관련글끼리 쫙 모여요. 아시겠죠? 여기 모아놓고 그 다음에 순서 번호에 맞춰서 오더 넘버에 맞춰서 얘를 가져오는 거죠. 디센딩이고요. 그 다음에 콤마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오더 넘버를 어센딩은 생략할 수 있죠.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컨트롤 엔터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요게 자바란 맨 처음에 요게 질문이었어요. 질문. 레벨 넘버 0번이 들여쓰기였죠. 그 다음에 요거는 들여쓰기 한 번 해서 이렇게 한 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답변이죠. 그래서 여기 1번이 되고요. 요게 요 위에 있는 요게 해당되는 요 답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 하시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는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샘플 데이터는
그러니까 샘플 데이터가 조금 신경 써서 제가 이제 요거 샘플 데이터 쿼리는 만들 때 운영 쿼리는 만들지 말라고 왜냐면 안 배웠기 때문에 아시죠? 어떻게 운영이 된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 컬럼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아야 이런 게 가능하다 아시겠죠?